합니다. 법사님께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릴 때 불장난을 하다가 옷에 불이 붙어 화상도 있고 크게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몸이 항상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잘 아프고 개운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 정세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척 언니 소개로 공무원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성격이 너무 맞지 않아 다툼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했지만 유독 저에게만은 성질을 잘 내고 간혹 가격할 때가 있어 대화하기가 두려워 피하기만 했습니다. 항상 외롭게 살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40대 초반에 우연히 목이 왼쪽으로 자꾸만 돌아가서 바로 보려면 손으로 목을 받쳐야 되고 목에 있는 것을 머리에 얹어야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뚜렷한 병명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살던 집을 허물고 새로 신축한 지 한 2, 3년 지난 뒤였고 목이 돌아갈 당시 또 꿈도 이상한 꿈을 꾼 적이 있어 주위에 사람들 근유도 있고 해서 무속인을 찾아가 굿도 하고 절에 가서 영가 천도제도 지내봤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자꾸 목 돌아가는데 신경을 써서 그런지 지금은 떨리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 목을 바로 할 수 있을는지 법사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아들이 43세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어 그것도 큰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는지요. 법사님께 여쭙니다. 네, 지금 이게 걱정이 그 말씀하시는 중에 바깥 어른과의 불화, 이제 그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몸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셨습니다. 목이 잘 안 돌아가는 그런 불편, 또 그리고 아마 처녀 때이신 것 같은데 몸에 불이 났다고 그러셨죠? 왜 불이 났죠? 어릴 때 불장난을 하다가 네. 화상도 다리에 조금 있고 그랬어요. 네, 그때 불이 난 그 화상 및 정신적인 쇼크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늘 그렇게 우울하고 밝지가 않다. 이제 그런 표현도 하셨고요. 그리고 아드님도 40몇 살인데 아직 직장은 있습니까? 네, 직장은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못했다. 이제 이런 많이 봤는데 서로가 뭐 본인이 하려하니 또 아가씨 쪽에서 안 하려하고 서로 그런 자꾸 엇갈리게 됩니다. 이거는 네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셨네요. 근데 이제 무속인을 불러서 하셨을 때 무속인은 뭐라고 진단을 내렸습니까? 그냥 집을 새로 뜯고 지어서 그 때문인가 뭐 그냥 그런 이야기로 합디다. 그래 또 꿈도 그 목 돌아갈 당시 꿈도 좀 뭐 그게 안 좋은 꿈인지 모르겠는데 꿈을 꾸게 되었고요. 혹시 꿈은 어땠었습니까? 그 한 50대 된 그 여자분인데 쪽돌이 그 연지곤지를 찍은 쪽돌이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사람을 봤거든요. 네. 이상한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도 이렇게 목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그 저 목 돌아가는 거 통증 때문에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들리진 안 하고 왼쪽을 돌아갔거든요. 네. 그 자꾸 이제 바로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오른쪽이 좀 잘 안 돌아가지고. 뭐 한의사를 비롯해서 병원 예, 신세도 많이 좀 해봤어요. 치셨는데 예.
모든 의사들은 다 두 손 들었어요? 모든 의사들은 뭐 신경이 한쪽을 땡기서 그렇다 하고 이랬는데 치료를 해봐도 잘 안 됩디돼 있어. 네. 그리고 이 공부는 언제 만나시고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이 공부는 지금 한 6, 7주째 하고 있습니다. 법사님 그 유튜브 보고 네. 아유 저기 찾아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6, 7주째 6, 7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가지 어려움을 오셨는데 뭐 다른 것들은 바꿔들은 문제는 뭐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고 벌써 결혼 오신 지 50년이나 되셨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 많이 그것은 좋아졌어요. 새로운 문제 같지가 않고 제일 당면 어려운 문제는 이 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예, 돌아가고 제일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드님 뭐 장가간 것도 뭐 그렇게 큰 문제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선 아침 저녁으로 건강경을 읽으시고요. 이 목이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구조가 돼 있고 굉장히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이 불편한 마음 또는 이제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나와 같이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을 해탈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는 그런 원을 종이에다 써서 하루에 100번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 목이 이렇게 자꾸 돌아가면서 괴롭지 않습니까? 괴롭다는 마음에다 대고 하루에 한 30분씩만이라도 거기다 대고 자꾸 미륵존열애불 따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는 대로 한 2, 3분만이라도 따라 해보시겠어요? 네. 미륵존열애불 미륵존열애불 요 얘기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닥친 각종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밖에서 그 난제를 준 게 아니라 내가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내 용심이, 내 마음 씀씀이가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내 마음을 바꿈으로써 따라서 모든 나에게 주어진 난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 대고 하루에 한 30분씩만이라도 계속해서 미륵존열애불 하시고, 건강경은 지금 건강경은 독송을 하십니까? 예. 하루에 어느 정도 하세요? 하루에 아침 새벽에 4시쯤 일어나서 3편 읽고 네. 저녁 때 자기 전에 2편 읽고. 네. 그렇게 건강경 읽고 난 뒤에 뭐 다소 뭐 변화는 없었습니까? 건강을 한 1, 2주 읽었을 때에 네. 자꾸 억울한 마음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자다가도 막 억울한 마음이 들어오고 누가 오른쪽 귀에다 대고 막 짜증을 부리는 것처럼 아이 하면서 막 짜증을 부리는 것처럼 그래 들리는 것 같고 그러고 또 빨간 벌레가 전번에 출가했을 때 뭐 빨간 피 같은 게 막 깜빡 졸았는데 그 독성 중에 빨간 물체가 있어서 이래 자세히 보니까 벌레가 아주 구더기 같은 벌레가 빨간 색깔이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래 한번 봤고 또 법사님 침을 가지고 계신데 침을 줬으면 제가 나섰을 텐데 싶은 생각 저 침을 맞아야 되는데 싶은데 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좀 한의원에서 보는 침보다 좀 굵은 침이 아주. 근데 그 꿈에 그 침을 본 것만으로도 예. 상당히 병적 그 증상이 어느 정도는 완화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침 본 것만. 물론 맞으면은 더 좋습니다. 아마 조금은 나아졌을 것 같은데요. 이 통증이 경을 읽기 전과 비교해서 본인이 감지를 못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렸을 때
이렇게 그 몸에 불이 났다고 그랬죠. 왜 불이 났어요? 불장난을 하다가 불장난을 막 이랬는데 큰 목도리를 두르고 이래 불장난을 했는데 목도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제 옷에까지 붙었어요. 근데 어리니까 그 목도리 풀어버릴 줄 모르고 막 무서워서 뛰기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리에도 약간 붙었고. 예, 그러니까 그때 생각으로는 실수고 우연이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상처가 상당히 육체적으로도 그 화상이 좀 갔죠. 좀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화상 말고도 정신적인 쇼크가 굉장히 컸습니다. 놀랐지. 이제 그것은 달리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으셨고 아마 짜증이 많이 났었고 주위에서도 쟤는 심술을 잘 내는 애다 이런 소리를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속마음하고 겉마음은 조금 틀립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주로 도인은 속마음을 보고 얘기를 하시고 이럴 때는 저는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지만은 한참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속마음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사실은 착하지를 않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됐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추측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재미가 있질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아프고 몸이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그냥 불이나 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기 잠재의식 왜냐하면 세상에 재미가 없으니까. 그때는 어릴 때였나? 말 대답하시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제가 추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심이 없었으면 절대 불 안 납니다. 잠재의식 속에 그게 있고 살고 싶지 않고 불이나 나서 그저 죽어버렸으면 불타서 죽어버렸으면 아지못하게 이제 그 물론 원인으로 따라 올라가면 전생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그 딸 많은 집에 태어났거든요. 아들을 바랬는데 제가 태어났으니까 막 집안에서도 천덕꾸러기가 됐죠. 귀염도 못 받고 계속 저런 뭐 하여튼 등등 해서 구박을 했고 그래서 친정이 싫어서 시집을 갔더니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났던 거예요. 그건 맞아요. 친정이 진짜 싫었어요. 막 빨리 싫어서 시집 가면은요 안 돼요. 좋을 때 시집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끝날 때 홧김에 가출을 하다시피 나갑니다. 시집을 가면은 시집 가서도 엄마가 싫어서 나가면 엄마와 같은 사람, 아버지가 싫어서 나가면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뚱이에서 불 절대로 우연히 안 납니다. 밝고 낙천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나는 세상에 오래오래 살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절대 불 안 납니다. 불이 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불러들인 겁니다. 나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으셨죠? 불은 내 진심이 세상 살고 싶지 않다.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결국은 불을 들고 죽어버리고 싶다 이 짜증내는 마음이 주위에서 심술 있다 이런 소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 추측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런 남편을 만났고 그런 남편하고 태어난 사이가 안 좋은 집에 되게 아주 복을 지은 이런 사람이 자녀로 태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목까지 이렇게 아프게 됐던 겁니다. 이제 목은 특히 바깥으로 놓고 친정은 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놓고 맺은 진심의 업보가 결국은 이런 목에 대한 통증으로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느냐 바깥 어른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깥 어른하고 맺은 업보 그곳에 뿌리를 찾아가면 친정 부모와 맺은 업보 이렇게 뿌리로 되돌아갑니다. 다 진심으로 맺어진 업보가 됐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남편한테서 시작하거나 또는 당장 이 통증에다 대고 시작하거나 이제 두 방법이 다 좋은데 지금 당장 느끼시는 건 이 통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 통증에다 대고 미륵전요랩을 하라는 뜻은 나의 진심, 세상을 꾸짖는 마음, 부모한테 성질을 냈던 마음
그 마음을 해탈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자꾸 미륵존열애를 하면 내 속에서 어렸을 때 내 몸에 불을 질렀던 그런 아주 승질 잘 내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해탈하는 그런 뜻도 되고, 그것은 또 남편하고의 업보를 해탈하는 뜻도 되고, 나아가서는 내 목의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결과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당장 뭐 금강경 뭐 한 달을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통증은 당장 사라지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은 타서 좀 편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사실이죠. 예.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벌레 빨간 것은 무슨 색이냐면 진심이란 뜻입니다. 그게 이제 나왔잖아요. 이제 검정색은 뭐라고 그랬죠? 탐심입니다. 그리고 흰색은 치심이 됩니다. 그래서 탐심을 내고 남을 꾸짖다가 이제 개가 되는 경우에는 검정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진심을 가지고 남을 꾸짖으면 개가 되더라도 누렁이가 돼요. 누렁개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잘난 척하고 남을 무시하면서 꾸짖으면 개가 된다 하더라도 흰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빨간 것을 보면은 겉으로는 착하시죠, 굉장히. 근데 속으로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구박받고 그 한이 있었어요. 그 한이 성질로 가끔 자기도 모르게 저도 나오는. 잘 성질을 잘 냈어요. 남편이 성질 내면 같이 내고 막 이랬거든. 맞받아치죠. 남편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한번 저는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남편 미워하시지 마시고요. 지금은 안 미워합니다. 네네. 아니요, 미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워하지 않으신다면 남편 절대로 좀 그렇게 구박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미워지는 게 좀 덜했다, 이런 것은 맞지만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용서하시고 남편이 정말 잘 되시길 기원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하고 목도 하고 이러려면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우선 목 하나부터 시작을 하시고 차츰차츰 남편이 성질 내더라도 저게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승질내는 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바치시려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랬다는 얘기가 있듯이, 남편이 밉고 그리고 얄미워도 내 업장 닦기 위해서, 저희가 이뻐서 떡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업장 닦기 위해서라도 그한테 좀 너그럽게 해주시고 하나라도 더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신심발심해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킬 바로 해보세요. 참 그러면은 천사와 같은 부인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돼야 보살님 목도 건강해지고 집안도 평화로워지고 아들도 빨리 장가가고 이렇게 틀림없이 됩니다. 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예. 그 뿌리는 전생부터 가져온 그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불평을 좀 하셨죠. 그리고 이제 세상 살고 싶지 않으셨고 뭐 그런 것이 됐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말 대답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는 가정부인한테. 근데 이게 뭐 제가 핀잔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말 대답하는 습관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가능한 대로 내하시고 들으셔야 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말 대답하면은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좀 약간 죄송합니다만 제 말을 듣기 싫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 머리로 궁리해서 뭐 점쟁이가 찝듯이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속마음이 깨끗하면요 절대 남이 날 괴롭히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내 상대가 화낼 때는 나도 똑같이 속마음으로, 겉은 아닐 속마음으로 똑같이 화내고 있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또 내가 속마음이 참회가 되는 즉시에 바로 변화가 오게 됩니다. 상대가. 그건 다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불러왔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손송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 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